안녕하십니까. 민볼 자문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문 정리 영상이고요. 오늘 볼 조문은 치수에 관한 조문이거든요. 먼저 요 치수에 관한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141조를 먼저 보면 치수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치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 겁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 다음에 조문을 보기 전에 취소 사유가 총 몇 가지냐면 4가지 사유가 있죠. 첫째,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요 4가지 사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거죠. 자, 그럼 법조문을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자, 140조입니다. 자, 140조 타이틀이 뭐냐면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효를 정리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140조에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라고 적혀 있는 것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느냐?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할 수 있고 그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다른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하면 취소를 당하지만 취소는 단독으로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제한 능력자의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이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금반원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어제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그의 누구도요?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의 대리인이죠. 자, 임의 대리인은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자꾸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승계인을 빼고 풀어서 틀리게 되는데 물론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141조죠. 자,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답니다. 추정이 아니죠. 자,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제 무효가 된 거니까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취소 후에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무효니까요. 근데 예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무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악이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다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보고요. 건전하게 쓴 것,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 쓰거나 병원비로 쓰거나 이렇게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142조입니다. 취소의 상대방이죠. 읽어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은 그 상대방이 상대방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 상대방이라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원래의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이 물건을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으면 요 갑이 요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요 매매 계약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의 상대방인 을에게 하는 거다.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의 권리자에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3조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추인할 수가 있어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또다시 뭐 하지 못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였는데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143조 1항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죠. 따라서 추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 항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추인의 요건인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라면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겠다고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직 그 사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인하겠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지만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추인권자와 취소권자가 반드시 꼭 동일한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항인데 아주 시험이 달라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1항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본인이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조예요. 자, 이러한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묵시적 추인을 145조에서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정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145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은 후에,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죠. 따라서 법정 추인도 일반 추인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고요. 다음, 각고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보류할 때에는 다음 각고의 사유가 있어서 법정 추인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라더라도 나 추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를 보류하게 되면 그때는 추인한 것이 아닌 것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정 추인 사유가 총 6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거를 전, 이, 경, 담, 치, 강 해가지고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크게 뭐가 있느냐? 2가지인 거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당했고 사기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가 뭐란 얘기죠? 추인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자,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환해 줄 것을 다른데 팔아치운다면 그것도 결국 뭐란 얘기죠? 추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도 뭐죠? 이행입니다. 이행. 그 다음에 담보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고 강제 집행도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이행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5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인 거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고요. 그럼 5는 뭐겠습니다? 전부나 일부의 뭐죠? 양도인 거죠. 그래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호와 5호다. 지금 제가 별표를 쳐놨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사기친 놈이 저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 아닌 거예요. 또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인데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마지막 조문으로서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읽어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가로에 써놨지만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이 중요해요. 자, 3년,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은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146조에 나와 있는 이 3년,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형성권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